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재곤 작가님의 책 나를 엿보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출판사는 국리입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학 에세이로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참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찾기 위한 여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며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이 책의 재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바로 저자 자신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란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며 우리 자신의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분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책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 중 하나는 모태외기 본능입니다. 이는 세상살이가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구를 뜻합니다. 작은 차이의 숭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상징의 불안감을 느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별에 대한 사회적 표식을 과장되게 나타내려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애정 결핍은 부모의 애정이 충분치 못할 때 아이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역설적이지만 과도한 애정 또한 자아 정체성 확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문기적 특성은 차후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내뱉다, 통제하다, 지배하다 등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으로 동일인에게서 둘 이상의 정체성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일화는 우리의 자아가 연이은 상실의 경험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를 우리 안에 넣으려 하거나 흉내내고 담고 싶어하는 심정이 동일화의 기본 틀입니다. 남과 여의 개념은 항상 함께 다니는 쌍으로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나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편향된 시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8달째의 불안은 아기가 태어난 지 8달째의 외부인과 맞닥뜨릴 때 느끼는 불안감을 설명하며 차후 모든 차별적 행태의 거푸집이 됩니다. 음식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강기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모국어와 한국 음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메슬로의 피라미드는 인간의 5가지 욕구를 피라미드 형태로 설명하며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다양한 욕구를 다룹니다. 인지부조리는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체가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며 이를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현상입니다. 패티시즘은 특별한 성적 자극을 촉발하는 물체나 장신구를 가리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몰카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린아이가 상이한 성의 부모를 차지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일컫습니다. 이는 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함께 상반된 욕망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과도한 자기애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로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하고 끝없는 성공과 권력을 갈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경로의존은 처음 선택한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가족소설은 주체가 자신의 실제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와 다르다고 상상하는 무의식적 판타지입니다. 더블바인드는 이중 속박으로 아동이 모순된 상황에 처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강기적 공격성과 학문기적 공격성은 각각 가벼운 수다나 헝구 그리고 강박증 환자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 책 나를 엿보다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여행 마르셀 프루스트는 참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찾기 위한 여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몽테뉴의 자아 탐구 몽테뉴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이 책의 재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곧 우리 자신이며 결국 우리 자신의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 분석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태 회귀 본능 세상살이가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아 시절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안전함을 다시 찾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작은 차이의 숭배 청소년 남녀가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대한 사회통념적 표식을 과장되게 나타내는 현상은 작은 차이의 숭배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성별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애정 결핍 아이들은 부모의 애정이 충분치 못하거나 과도한 경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자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문기적 특성 어린 시절 우리의 정신세계가 학문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에 형성되는 특성을 학문기적 특성이라 합니다. 이는 내뱉다, 통제하다, 지배하다 등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이중 인격 또는 다중인격이라고도 불리며 동일인에게서 둘 이상의 정체성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말합니다. 동일화는 우리의 자아가 다른 존재나 성질을 우리 자신으로 삼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를 우리 안에 넣으려 하거나 흉내내고 담고 싶어하는 심정이 동일화의 기본 틀입니다. 낭과 여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낭과 여란 개념은 함께 붙어다니는 개념상으로 남성이 어떻다는 언급은 반쪽만의 언급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나 남성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페미니즘은 편향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며 이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8달째의 불안 르네 스피츠가 창안한 개념으로 아기가 태어나 8달째에 접어들면서 외부인과 맞닥뜨릴 때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차후의 모든 차별적 행태의 거푸집이 됩니다. 음식과 정체성 음식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강기의 경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모국어와 한국 음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메슬로의 피라미드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가 설명한 개념으로 인간의 욕구를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구성됩니다. 인지 부조리 동일인에게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체는 이를 하나로 일치시키려 했습니다. 패티시즘 특별한 성적 자극을 촉발하는 물체를 가리키며 이는 최근 사회 문제인 몰카와도 연결됩니다. 이는 관음증, 가학성, 여성폄하, 거세 공포 등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어린아이가 상이한 성의 부모를 차지하고 동일한 성의 부모를 제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말합니다. 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반대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과도한 자기애가 성격으로 굳어짐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입니다. 이는 과장된 성취나 재능, 우월감, 끝없는 성공과 권력, 명성에 대한 갈구,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성향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경로의존 특정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비효율적이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가족 소설 주체가 실제 부모와 다른 부모를 상상하는 무의식적 판타지입니다. 부모 양쪽 모두가 실제 부모가 아니라고 상상하는 사생아 유형과 한쪽만 실제 부모가 아니라고 상상하는 업둥이 유형이 있습니다. 더블 바인드 이중 속박을 의미하며 이는 모순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에게 빨간 옷을 입으라 하고 아빠는 파란 옷을 입으라 할 때 아이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구강기적 공격성이는 가벼운 수다가 남을 성가시게 하거나 남을 씹고 헐뜯는 형태로 나타나며 남성의 기세 공포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학문기적 공격성 타인을 겨냥하거나 주체 자신을 향할 수 있는 공격성입니다.
예를 들어 강박증 환자는 손을 아무리 씻어도 여전히 병균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공포를 떨치기 힘들어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정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추천할 책이 있다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